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 최호성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오후 4시 정각입니다. 네. 한 달 만에 거의 마이크 앞에 앉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은 영상은 아예 올리지를 못했어요. 못 올렸는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여유가 정말 1도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을 굉장히 좀 네, 타이트하게 써서 새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독후 강의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네, 독후 강의를 만들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독후 강의 만드는 것을 좀 많이 망설였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망설였냐면, 이게 공부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참, 예. 재수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 관점에서는, 아니 이거는 운영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 그 리눅스 운영 체제를 좀 써 봤다 하시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웃긴 거는, 그래서 제가 인제 도커를 좀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쪼끔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고 제 생각이 그대로 확실하게 유지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인제 강의 제목이 좀 재밌죠. "도커가 쉬워지는" 이라는 거는 수사죠. 핵심은 이제 운영체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제 운영체제 이야기고, 운영체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알면, 이게 도커는 '이걸 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냥 이게 설정을 찾아보면 될 일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용어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강의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인 것만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인제 그 도커를 공부하게 되면은 인제 이거 배우게 되죠.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면, 오버레이면은 '아, 레이어가 있어서 뭐 든단 말인가?' 그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정말로 그렇죠. 네, 그 소위 리눅스의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컨테이너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핵심은 이 파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OS 레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정 단위, 그게 뭐 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단위 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걸 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봐도 상관없고, 뭔가에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원본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원본이라고 하는 걸 소위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밑그림 위에 이렇게 투명하게 셀로판 테이프이든 비닐이든 얹어 가지고 벽에다 대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그림은 그 비닐 위에 덧대진 것과 원본 밑그림이 합쳐져서 보이잖아요. 이거 말고 더 설명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파일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일정 단위, 보통 이제 페이지 단위라는 개념이 OS 레벨에서 많이 나올 텐데, 이 페이지 단위로 접근했을 때 나오는 메모리 미디어가 램일 수도 있고 2차 메모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상 메모리나 파일 어드레스 스페이스나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격리체계입니다, 격리체계. 가상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라는 OS 수준에서의 행위 주체들에게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보장시켜 줌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메모리가 프로세스 간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격리시켜 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격리 레벨을 어떤 파일 시스템 수준까지 조금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 시스템의 작동 구조와 이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
제가 보기엔 싱크로율이 거의 90%는 넘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만 알면 또 '뭘 더 공부할 게 있나?' 약간 이렇게 되고요. 쪼끔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인제 나중에 도커를 공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도커 자체는 쉽죠. 도커 자체는 쉽다. 하지만 이 도커를 통해서 뭔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변칙적인 상황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특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응이라는 걸 만약에 인제 네트워크 수준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리눅스, 제가 인제 맨날 그 OS 얘기할 때 이렇게 커널 그림 그리잖아요.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모드, 커널 모드 맨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인제 그 프로토콜 스택 그릴 때 IP를 그냥 덜렁 그리고 말았는데, 이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넷필터라는 프레임워크가 결합되어 있죠. 기존의 IP 스택에 넷필터라는 프레임워크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킷이 통과해서 흘러내려갈 때 총 5개의 후킹 포인트를 거쳐서 내려가요.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저기 공기청정기 필터나 이런 것처럼 이걸 통과해서 가는데 항상 통과하냐? 그게 아니고, 이 트래픽이 어디서 유도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로컬호스트 나한테 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한테 가는 거냐, 아니면 내 쪽에서 만들어내서 나간 거냐, 호스트 쪽에서,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냐에 따라서 후킹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에 따르는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후킹이라는 훅 시점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트래픽 흐름에 대한 규칙을 내가 정해서 넣는데, 그 규칙을 어느 체인에다 넣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부적인 부분만 좀 잘 알면은 결국은 이 테이블들 관리를 잘해서 거기에 인제 들어가는 규칙만 잘 써 주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말은 쉽다.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테이블 정보를 수정할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인제 그 리눅스에서 IP 테이블 명령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는 뭐 매뉴얼 페이지를 보든지 AI한테 도움받으면 정말 쉽게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그냥 이 도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부를 알아야, 내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해 놓으면 그럼 도커는 제가 보기에 '너무 쉬운 것이다.'라는 어떤 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커 강의를 미뤄 왔었는데, 예, 심지어 운영체제 강의도 예전에 제가 거의 무료로 뿌렸잖아요, 유튜브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인프론에다가 그거 10,000원에 올려 가지고 그냥, 네, 약간 뭐 커피값의 개념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도커 강의 만들었는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컴퓨터의 이제 하드웨어 부분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래야지 OS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그 용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실행이에요, 실행. 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의 경우 프로세스인데, 이게 리눅스 기존에서는 확실히 프로세스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윈도우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용어가 좀 달라지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떤 전산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가상 메모리 스페이스 같은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는 이건 프로세스 레벨에다가 부여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파일의 형태로 생겨먹은 액세스도 프로세스에게 이 단위로 뭔가 접근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설계 철학이 인제 죽으나 사나 프로세스 기준이고, 윈도우는 스레드라는 내부의 흐름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됐는데,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 프로세스라고 같은 이름의 스레드가 사실상의 스레드랑 같죠. 그게 존재하죠. 네, 이런 어떤 흐름, 그래서 실행이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라는 작업 단위 혹은 스레드라는 단위, 요게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는지 쪼끔 아시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상식적인 의미로. 그다음에 JVM 얘기는 또 왜 집어넣냐?
보통 독해 공부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아마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이 웹 서비스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뭐 넣었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이거 기초 상식인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만든 수업에서 핵심은 이 가상 메모리고 예 그래서 여기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카피 온 라이트 같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돼요. 이 게임 같은 걸 어떤 원리로 해킹하는지 그리고 램 자체를 그 파일로 수합 영역으로 잡아서 2차 메모리를 램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고성능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이 얘기를 조금 연장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느닷없이 조금 느닷없는지 모르겠는데 PC방이라든지 뭐 전산 실습실 같은 데서 하드디스크 복구하는 원리 있죠.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도커 얘기를 11개의 섹션 중에 10번째에 다뤄요. 거의 안 다루고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도커를 이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띄우는 것에 대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도커를 공부하게 되면은 도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약에 띄웠다. 그럼 기본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공유기처럼 그 NAT 환경 기반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걸 설정을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가상이든 버추얼 이더넷 같은 이런 거를 인제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냐면은 버추얼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래서 가상장치 드라이버라고 하는 요런 개념이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거 버추얼라이제이션 별거 없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도커 내부가 저런 걸 전제로 출발하죠. 그래서 그 내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조금 이 장치 드라이버 수준에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커널 드라이버 소스 뜯어보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인제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장애 났을 때나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인프라의 를 구성할 때는 이제 넷 필터하고 요 체인 부분 그러니까 결론은 인제 IP 테이블 써 가지고 테이블 명령으로 이렇게 각종 테이블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인제 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냥 뭐 도커는 그냥 막말로 껌입니다. 그냥 하다 보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앞전까지 고생을 한다고 해야 될까? 네 생고생을 합니다. 왜냐? 그 다 명령 프롬프트로 다 타자 쳐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갑자기 도커가 딱 등장해 봐. 우와 야 대단히 편리하다. 야 내가 지금 20 줄 30줄 막 쓰는 거 여기서 한 줄 치니까 끝나네. 와 진짜 편하구나. 도커의 편의성에 대해서 느끼기만 하면 된다. 따로 공부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또 이미지 만드는 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좋은데 이것도 제대로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네 그래서 인제 AI 도움을 받으신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 때 이거를 빌드할 때 어떤 원리로 뭐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가볍게 간단히 이해하면은 그다음은 인제 AI한테 초벌 작업 도움받고 그러면 쉽게 이미지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도 이해하고 OS도 이해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다 이해하고 도커를 딱 쓰고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느낌이 와요. 내가 인제 관리해야 될 그 컨테이너들의 개수가 늘면은 '야 이거 쉽지 않겠다 관리가.' 그래서 인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니즈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수업을 구성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수업이죠. 네 도커 수업인데 11개 섹션 중 도커 얘기는 10번째에 나오는 네 그래서 이게 도커 강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커 강의를 빙자한 운영체제 강의인데 좀 더 정확히는 인제 리눅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중에서도 인제 컨테이너 기술 있죠? 예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 오늘 2026년 7월 30 일에 오픈을 했고요. 오픈도 했는데 할인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 상세 보기 정보에다가 쿠폰을 담아 놨어요. 지금 인프런에서 30%
얼리버드 할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영상 정보에는 40% 할인 쿠폰 넣어 드렸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일까지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50% 할인 쿠폰이 제공됐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 40% 쓰지 마세요. 50%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멤버십 회원은 아니지만 50%를 기어이 쓰고 싶어. 이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 있죠? 여기 오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라이브 수업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 라이브 수업 있죠? 네, 8월, 네, 며칠이더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이네요. 네, 8월 3일 월요일 저녁에 라이브 수업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뭐 하는 수업이냐? 예, Q&A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커 제가 만든 이 수업에 대한 Q&A, 도커 자체에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이 Q&A 해주는 그냥 라이브 수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네, 지금 인프론하고 같은 가격인데.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고요? 네, 간단합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사은품으로 그 인프론에 올린 강의 있죠? 100% 할인 쿠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나는 멤버십이 없는데, 유튜브 채널 멤버십이 없는데 50% 할인을 기어이 받고 싶어 하시면 이걸 결제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또 아무튼 그렇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 다루고 있다. 이제 도커에 대해서까지 좀 다뤘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강의는 스프링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다음 강의는 C++ 강의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전신 단계로 이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객체지향 C. 네, 객체지향 C. C 언어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가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시면 제 대답은요. 네, 예스입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러스트 강의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 공부한 지도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도 좀 가물가물한데 쓰질 않으니까 기억이 저도 잘 안 나요. 근데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프링 강의, 네, 열심히 또 준비하죠.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취업을 돕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뭐 이제 50 넘어가지고 제가 어디 신입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요즘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AI랑 막 겨루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뭔가 안타까워요. 뭐 해드릴 거는 딱히 없고, 강의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드려서 제 강의 보신 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어쨌든 네,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번 강의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저 혼자 이딴 소리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네, 평가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 몫이 아닌데,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후로도 뭐 도커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더 깊이 가가지고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깊이 가달라,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러실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올려놓은 이 도커가 씌워지는 운영체제 이야기 이 강의랑 네트워크 공부만 좀 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거를 따로 공부할 제가 강의까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좀 오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강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있다, 네, 그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시, 면접 시 받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영상을 빨리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독후 강의 만들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한 달이 훅 가버렸네요. 네, 이 부분도 얼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